제 생각은 지금 이 재판부의 증언 문제가, 대법관 증언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관 구성원들도 이게 거기서 재판하는 분들이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언 카드를 들고 와서 26명 한꺼번에 늘리면은 13명씩 재판부를 또 2개로 나눠서 대법원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유하영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하라, 감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단 공범관계에 있고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대통령이 직접 개별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또 유하영 재판은 또 공범 관련된 재판이에요. 더더군다나 가해드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법원 행정처장님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재판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재판의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검사들 퇴정에 대해서 만약에 이견이 있어서 퇴정을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수사를 한다, 감찰을 한다. 매번 그러면은 검사는 수사받을 각오하고 재판에 임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다음에 재판부 진행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판장, 법관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이거는 법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사유가 좀 재판 진행과 관련된 거니까 그 사유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은요? 그 재판에서도 기피 신청이 이루어지고 수년간 재판 질질 끌고 증인들 뻔한 거 수백 명 불러가지고 재판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관련됐던 변호인들, 재판 질질 끄는데 문제됐던 사람들, 재판에 관여돼 있던 사람들 다 수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처장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일반으로 말씀드렸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재판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아니 뭐 변호인이 문제가 있으면 감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했으면 재판부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 권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그 수사기관들에 대한 인사권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에는 그러면 재판부 진행이 좀 제대로 안 됐으면 재판부나 법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냥 수사하라고 지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판 관여자들이 모두 재판을 존중하고 또 법관을 존중하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일반론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재판 내에서. 예. 저는 재판 내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증인들에 관련돼서 재판 진행도 재판부의 권위라는 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하고 또 입증 책임에 있어서 이하영 재판 지금 뭐 이 국회까지 다 관여해서 이하영 재판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잖아요. 제가 그 재판의 당부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판에서 지금 언론 보도에 보니까 60몇 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몇 명 외에는 증인 신청을 안 받아주니까 그것을 항의하는 의미로 퇴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한두 달 마비시킨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항의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한다 그러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저는 수사나 감찰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그 점을 문제를 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대법관 증언 문제도 그렇습니다. 법원 입장이 살짝 후퇴했어요.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토론회를 해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좀 물러서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예. 제 생각은 지금 이 재판부의 증언 문제가, 대법관 증언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관 구성원들도 이게 거기서 재판하는 분들이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언 카드를 들고 와서 26명 한꺼번에 늘리면은 13명씩 재판부를 또 2개로 나눠서 대법원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들도 지적했다시피 대법원이 재판부가 2개 되면 2개 재판부끼리 충돌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일반 법관들이 지금 증언에서 1, 2심의 사건 지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관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번 정부에서 다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종전에 제가 했던 이제 문제 의식은 여전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집중 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겸허히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저희들 제일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예, 네, 네. 하세요. 이게 지금 법관 평가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완전히 사법부 침탈 패키지예요.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한다. 그러면 재판에 대해서 재판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여론 재판하듯이 들여다보고 알아서 정치 권력이 관여해서 재판부에 대해서도 압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답변을 해봐주세요. 예, 먼저 법관 평가 부분은 결국 평가는 이제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외부 권력 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87 헌법에서 이룩한 상권 분립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추가로 대법관 정원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고심 구조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한 바와 동일하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뽑아봐도 2014년, 23년 10년간에 걸쳐서 1심 이제 민사 합의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 8개월이 1심이 이제 처리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상고심 같은 경우는 39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공판의 미제 건수가 1심에서는 이제 3만 건이 그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늘었는데 상고심 같은 경우는 1000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디에 지금 한정된 사법자원 예산을 갖다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인가. 즉 일선에서는 이제 저희들 최근에 이제 8월 경에 전국 각 법원 단독 재판부 미제 건수를 뽑아보니까 민사 단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이 659건, 830건 등등 이렇게 엄청난 이제 미제가 많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형사 단독 같은 경우에도 527건, 706건 뭐 등등 이렇게 엄청난 미제 건수가 사실은 처리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실심 법관을 정울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에게 폐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1심에서 모든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우리 그 경제력이 없는 시민들이 그래도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후도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3일간의 집중 토론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경청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